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말 3,600만 명의 1차 접종 완료를 거쳐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가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사전 상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이 완화되면서 3분기부터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 백신 도입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YTN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35만 명에 육박하는 인도는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인도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농사에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하고도 자국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 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최근 화이자와의 추가 계약을 통해 모두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26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는 1,200만 명 이상에게 접종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 확보 물량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이고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인원의 3배에 해당한다며 18세 미만 접종 확대나 3차 접종 등 추가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에 따라 우리는 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종료 전까지 학교 교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최근 추가 확보된 백신 물량 화이자 4천만 회분 등을 토대로 하여 집단 면역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에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보관 조건이 완화되면서 3분기부터는 일반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을 영하 15도에서 25도 사이에 2주 동안 보관 가능한 것으로 조건이 완화됐다며 냉동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선정해 접종 체계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화이자 백신 보관 조건은 영하 75도 수준에서 6개월까지였습니다. 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접종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반 병원 접종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75살 이상 어르신 접종을 마무리한 뒤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3분기부터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사전 상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허가 사전 상담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사전 검토 단계부터 공개하고 있지만 현재 사전 검토 중인 품목은 없습니다. 사전 상담은 사전 검토 전에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다국적 제약사 MSD와 GSK 등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허가 사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90일 전부터 분야별 전문 심사자들로 구성된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사전 상담과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발표에 따라 국방부는 30세 이상 장병 12만 6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28일부터 시작합니다.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계획은 백신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질병청과 논의 중에 있다고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정부 특별방역관리주간과 동일하게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군내 행사와 출장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전 장병의 회식과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군은 또 탄력근무제와 점심시간 시차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별 사유가 없는 한 평일 일과 중에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질병관리청은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경기력 유지 차원 등을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백신 접종이 선수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백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러시아 백신 도입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입니다. 스푸트니크를 플랜 B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걸 구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러나 뭐 앞으로도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YTN의 리얼미터에 의뢰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나이대별로는 중장년층인 40대와 50대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선 찬성 비율이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러시아 백신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오차 범위 안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 정부의 러시아 백신 도입 과정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검토가 얼마나 신뢰감을 주느냐 하는 내용일 텐데요.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응답이 많은 걸로 보이고요. 보수나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이번 조사는 정부의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3일 YTN의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지만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소상공인들은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는 소상공인과 앞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백신 접종이 확인되면 그리스 방문 시 격리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는 26일부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르완다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 조건부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 확인증이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할 경우에 한합니다. 관광 재개를 서두르는 그리스는 앞선 지난 19일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30여 개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에 한해 격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됐지만 유독 고가의 명품 시장은 예외였는데요. 최근에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까지 명품 구매에 큰 손으로 등장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아침, 아직 개점까지 1시간이 남았는데도 백화점 명품관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예상이라도 한 듯 간이 의자를 준비한 사람도 눈에 띕니다. 명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번호표를 먼저 받기 위해 일찍부터 모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큰 불황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명품 매출은 14조 원대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규모 1위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프랑스, 영국에서 명품 브랜드 매출이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독일을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하며 7위에 올라섰습니다. 국내 명품 시장의 호황은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소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들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먼저 고려하는데 SNS를 통해 고가의 물건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백화점 명품 구매 고객의 절반이 20대와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명품을 사서 즐기다가 중고로 되파는 리셀에도 자유롭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세대이다 보니 이 중고 거래 시장 플랫폼에 올려서 되팔고 또 그걸 또 현금화해서 또 다른 명품을 사서 사용하다가 중고 시장에 올리고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도 명품을 중심으로 핵심 소비자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소비도 억눌리자 이른바 보복 소비 차원에서 명품 구매를 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가운데 8%에 이르는 500만 명이 2차 접종을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330만 명을 넘어섰던 접종자 수도 최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올여름 집단 면역 달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후 3, 4주 내에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차 접종자의 약 8%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두통 등 부작용을 경험하고 2차 접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또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수급 불균형으로 1차에 맞은 백신과 같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2차 접종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두 차례 맞는 백신의 특성상 2차 접종 포기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없고 1차 접종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8만 명까지 늘었던 하루 접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얀센 백신의 일시 사용 중단을 권고했던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토요일 이달 들어 가장 적은 286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42.2%, 16세 이상의 52.4%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앞으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을 사람은 이미 대부분 맞았고 백신을 못 믿거나 백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신 예약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백신 접종 장소에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져가는 보병전을 벌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면서 6일 연속으로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 2천여 명입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 이후 6일 연속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인도의 이날 하루 신규 사망자 수도 2,812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도 6일 연속 2,000명을 넘었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19만 5천여 명입니다. 2월 한때 크게 주춤했던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는 3월 이후 거세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방역 태세가 크게 해이해진 상황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인도의 감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일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는 코로나 지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미국과 중국도 위기에 빠진 인도를 돕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2,700여 명으로 하루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고 나흘 동안 약 1만 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2위 인구 대국이며 대중국 압박에서 핵심 동맹인 인도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심각한 코로나 발병과 싸우고 있는 인도를 신속히 추가 지원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적극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키트와 개인 보호 장비, 약품 지원 등과 함께 미국에서 아직 쓰지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천만 회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에 대항해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가 결성한 쿼드는 내년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개도국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쿼드의 일원인 인도가 당장 절박한 상황이 돼 미국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곧 인도 지원에 나설 태세입니다. 중국은 미국은 물론 인도와도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금은 인도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中国政府和中国人民坚定支持印度政府和人民抗击疫情，愿根据印方需求提供支持与帮助。 샤오미는 인도에 산소 발생기 1,000대를 기증하기로 했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인도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도발 여객기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14일 이내 인도에 머무른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인의 귀국은 허용되나 인도에서 출발할 때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착 후 격리됩니다. 독일도 인도를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도에서의 입국은 독일인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와 접한 방글라데시는 오늘부터 2주간 양국 간 국경을 닫고 인적 이동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싱가포르 등이 인도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25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인도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소, 의약품, 검사 장비, 개인 보호 장비 공급 등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백신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발표한 인도 지원 관련 성명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미국이 보유한 백신을 제공한다는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모하메드 모흐바르 이맘 호메이니의 명령집행 대표는 현지 시간 25일 국영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란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흐바르 대표는 코비란 백신의 3단계 임상시험 착수 소식과 함께 대량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중순까지 코비란 백신 300만 회분에서 350만 회분을 1차적으로 만들고 오는 9월까지 2천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비란 백신에 대한 3장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6개 도시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코비란 백신은 약하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비활성화 백신으로 1차와 2차 임상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올해 들어 4개월 가까운 기간에 보고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전체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브라질의 유력 매체들이 참여하는 언론 컨소시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13일 동안 누적 사망자는 19만 5,9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3월 17일 상파울루에서 첫 사망자가 보고된 이후 연말까지 289일 동안 코로나19로 19만 4,97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이후 1차 확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는 의미로 북부 아마조나스 주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주에서 열린 럭비 경기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를 맞아 25일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오스트레일리아 풋볼리그 럭비 경기에 관중 7만 8,113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는 지난달 영국 인도 크리켓 국가대항전을 참관한 6만 7천 명을 1만 명 이상 뛰어넘은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단일 스포츠 경기로는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사람처럼 반려견에게도 눈은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반려견의 시력을 위협하는 대표적 안과 질환이 바로 백내장인데요. 노화가 원인인 만큼 평소 반려견의 눈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반려견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작고 귀여운 실키테리어 남매. 그런데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수술을 해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별이. 급속도로 진행된 백내장 때문인데요. 시력이 없네요. 과연 별이는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반려견 백내장의 모든 것,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만나봅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가족을 찾아 충북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제작진을 보자마자 어서 들어오라는 듯
신나게 길을 안내해주는 녀석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스트레일리안 실키테리어 남매 별이와 달입니다. 작은 체구부터 똑 닮은 외모까지 그야말로 붕어빵 남매인데요. 아, 정말 사랑스럽죠? 달별, 밥 먹을까? 달별 밥 먹을까 우리? 밥도 먹고 물도 먹고 해야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동생 별이의 눈이 조금 이상합니다. 왼쪽 눈이 뿌옇게 이물질로 뒤덮여 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거의 1년 됐다고 들었어요. 눈이 이렇게 된 지는. 1년 전부터 백내장 증세가 시작됐다는 별이. 안약으로 관리해주고는 있지만 진행 속도가 빨라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다는데요. 애기들 어딨어, 애기들, 아가들, 딸들아. 전화로 강아지들의 안부를 묻는 이 사람, 대체 누굴까요? 세상에. 나 너네 보려고 엄청 버텼잖아. 우리 달별이 만나려고 엄청 열심히 주사 맞고 밥 먹고 다 했잖아. 아유, 빨리 보고 싶다. 얼른 만져주고 싶다. 영상통화 속 주인공은 바로 별이와 다리의 진짜 보호자인 정주 씨랍니다. 엄마 안녕. 안녕. 최근 별이의 백내장 치료를 앞두고 뇌출혈 증세로 입원하게 된 보호자. 병원에서도 온통 별이 걱정뿐이라는데요. 오늘 CT 촬영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결과 보고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픈 언니를 대신해 동생 은택 씨가 별이 다리 남매를 보살펴주고 있는데요.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부쩍 기운이 빠진 강아지들을 위해 은택 씨가 특별한 산책에 나섰습니다. 달별. 오구. 그런데 편안해 보이는 다리와 달리 심하게 몸을 떨며 주변을 경계하는 별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엄마가 없어서 조금 불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막 춥다고 떠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호자와 헤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별이. 보호자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별이 왔어요. 잘 있었어. 너무 오래간만에 본다, 그치? 별이와 다리를 보자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장님. 녀석들도 익숙한 공간에 오자 오랜만에 제대로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보호자인 정주 씨 없이 처음으로 단골 카페를 찾았다는 별이와 다리. 은택 씨가 녀석들을 이곳에 데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기는 저희 언니가 별이 다리 데리고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별이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얼굴도 비출 겸 한번 와봤어요. 심하게 아픈지 몰랐어. 힘줄게, 별아. 잘할 거야.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한다래더라. 그래도 뭐 어디 마비 안 오고 그 정도라서 다행이라고. 어제도 한 걱정하고 그랬지. 사장님의 애정어린 응원, 별이도 느꼈겠죠? 덕분에 은택 씨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별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보호자인 언니의 부탁을 받아 별이의 백내장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건데요. 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동물병원. 낯선 병원 분위기에 별이가 긴장한 것 같은데요. 별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별이가 눈이 하얗게 된 지가 얼마 됐어요? 제가 눈을 한번 살짝 볼까요? 한번 올려볼까요? 괜찮아. 진짜. 지금 백내장이 와 있는데 백내장은 초기 때는 시력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는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부터 시력을 망가뜨려서 시력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호자분도 보셨을 때 좌측 우측 비교 해보시면 확연하게 지금 좌측이 하얗게 변한 게 보이잖아요. 안타깝게도 별이의 왼쪽 눈은 이미 심각한 상태. 정밀한 안과 검진을 통해 별이의 시력과 망막, 안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은택 씨도 애가 타는데요. 어떡한데? 이쪽도 왔다. 이쪽도 병이 와 있는데. 설상가상, 별이의 오른쪽 눈도 백내장 초기랍니다. 이제 시력이 없네요. 올해 9살인 별이 노화로 인해 양쪽 눈 모두 백내장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특히 왼쪽은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보통 강아지 백내장은 1기부터 4기까지 분류되는데요. 검사 결과 별이의 오른쪽 눈은 다행히 백내장 초기지만 왼쪽 눈은 가장 심한 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별이는 일단 안압부터 해서 정밀하게 지금 망막의 세포 기능 검사까지 진행을 했고요. 과성숙 백내장에 이미 진입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체된 감이 있고 망막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이는 안과 질환에 취약한 견종이기에 백내장을 더욱 피할 수 없었는데요. 별이처럼 선천적으로 눈이 약한 경우는 백내장 조기 발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보호자분이 조금이나마 가망성이 있으면 진행을 원하시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을 무사히 마친 별이. 하지만 가족들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난 이제 별이도 걱정이지만 지금은 딸이 더 걱정이네. 아까 조영제 맞고 그 검사하고 나서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 가족들은 부디 아픈 보호자와 별이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건강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수술 전 혼자 입원 중인 별이를 보기 위해 동생 은택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걱정하고 있어. 지금껏 어딜 가든 보호자와 함께 해온 별이.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가 가장 필요한 이 순간 만날 수가 없는데요.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별이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별아, 엄마랑 올게. 별이를 바라보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야만 은택 씨. 별이 곁을 든든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녀석을 보자 아픈 언니 생각에 마음이 진정되질 않습니다. 별이를 혼자 수술실로 보내려니 더욱 가슴이 아픈데요. 병원에 있는 게 되게 조금 힘들다는 걸 아니까 강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하는 별이. 녀석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땐 다시 예전처럼 온 세상이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수술 준비가 끝나고 됐습니다. 절개 들어갈게요. 각막을 절개하며 별이의 본격적인 백내장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각막과 수정체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정밀한 과정이니만큼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강아지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 부분을 떼어낸 후 봉합하는 과정으로 주로 초기보다는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커진 성숙기 이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술이 진행될수록 별이의 수정체를 뒤덮고 있던 이물질이 제거되고 점점 깨끗한 수정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정말 한눈에 봐도 말끔하게 제거된 모습입니다. 백내장이 제거된 후에는 시력 회복을 위해 인공 렌즈를 삽입해 주는데요.
별이가 다시 밝은 세상을 되찾길 바라봅니다. 드디어 기나긴 대수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별이의 수술 결과는 어떨까요? 예, 수술 잘 끝났고요. 생각보다 조금 딱딱하고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나서 인공 렌즈까지 집어넣어서 아마 시력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별이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 축하해, 별아. 보호자분이 관리를 잘 정성껏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산책을 좀 주의해야 되고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잠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별이와 은택 씨가 재회했는데요. 초롱초롱한 별이의 눈 보이시나요? 정말 별이의 눈이 몰라보게 맑아졌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 이 기쁜 소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별이의 보호자 정주 씨인데요. 엄마. 별아, 엄마. 별아, 엄마 봐봐, 엄마. 별이가 인사하듯 가만히 화면 속 보호자를 바라봅니다. 별아, 나 엄마 보러 가자. 같은 시기 큰 아픔을 딛고 일어나 건강을 되찾은 보호자와 별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펼쳐질 별이 가족의 밝은 세상을 응원합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차세대 농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처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농업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죠.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우리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스마트 농업이 뭔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지난 3월 농촌진흥청에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농업으로 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스마트 농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이제 AI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농업 데이터 및 운영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식물이나 동물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해 인력이 좀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작황이나 재해, 기상을 예측하고 질병에서 보호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배와 생산, 유통, 소비 전 분야에 어떤 IT 기술과 결합한 것을 스마트 농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서 이 농사를 좀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지을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이 스마트 농업에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드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을 본 적이 네, 있거든요. 많이 이 쓰이죠. 외에도 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일단 높이 날 수 있는 드론 특징을 이용해서 이 농업 관측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항공사진으로 찍던 영역이었는데요. 드론으로 더욱 정밀한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배추, 마늘, 양파 등의 재배 조사를 위해 쓰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요. 여기서 얻은 정보를 AI로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재배 면적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수확량을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농촌 진흥 정책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 연구를 하는 단계지만 이런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면 나중엔 좀 병해충을 예방한다거나요, 아니면 올해 대파 파동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드론으로 직접 논과 밭을 관찰하고 이걸 AI가 분석해서 나중에 수확량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로봇은 어떻게 농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설마 그 농사까지 직접 지어주나요? 네, 농사를 짓습니다. 아, 네.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그동안 대형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왔으니 이 농기계를 자동화시키면 농사 짓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존 디어사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전기 트랙터는 AI로 스스로 움직이는 이제 트랙터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놔두면 알아서 밭을 갈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예. 예, 이런 로봇을 팜봇이라고 부릅니다. 네. 벌레를 잡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로봇도 이미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재밌게 이 사과를 수확하는 그런 로봇도 이미 나왔습니다. 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잡초 제거 로봇도 있는데요. AI로 잡초를 인식해서 정확히 그 부분에만 제초제를 탁 포인트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은 농약을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고 투박한 농기계에서 조금 살짝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똑똑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 로봇이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도 좀 활용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 화웨이에서는 축산업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돼지를 키운 축사에 AI와 5G 기술을 이제 적용한 겁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이 돼지 얼굴을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건강한지 아닌지, 몸 상태는 어떤지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예. 상황에 따라 이 자동으로 사료의 양과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서 더 크고 건강한 돼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AI 그 기술이 돼지의 얼굴까지 인식을 한다. 그렇죠. 네, 정말 놀라운데요. 마치 의사처럼 가축의 상태를 살피고 관리해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하는 일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병에 걸린 농작물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치료법까지 알려주는 기술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생계를 위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다수는 질병 등의 농작물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독일 스타트업 플랜틱스는 농작물을 질병으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는 앱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앱 사용법이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병든 농작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면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농작물의 질병을 식별하고 이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워줍니다. 예. 또 살충제나 비료, 어떤 잘 키울 수 있는 온라인 가이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약 50여 종의 농작물에 대한 약 450여 종의 질병을 식별할 수가 있으며 계속 그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앱이 인도에서만 한 2,50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고 지금은 이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농부가 이 앱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이제는 스마트 농업이 질병 대처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군요. 그래서인지 해외에서는 이미 스마트 농업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기반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예. 스마트 센서를 농장에 설치해서 주변의 온도나 습도, 강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작물 재배 시기나 생육 상태에 알맞은 조건을 알려줘서 최적의 재배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데요. 예. 올해 제주도에서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환풍기나 창문 개폐, 관수 밸브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저비용 스마트 농업 시스템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예. 또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축사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도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IT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역시 그 스마트팜 위주로 발전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연구 개발 중인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스마트팜을 도입하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약 1.5배 정도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또 적절한 출하 시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요. 이런 스마트 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른 스마트 농업 사례는 없을까요? 사실 이런 AI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AI를 이용해 농업을 개선하는 방안을 좀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사과를 인공지능으로 재배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했고요.
농식품부에선 농산물 수급 예측 모형 경진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민간 영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다양한 수급 예측 모형이 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업에서 이런 기술 경진대회가 열리는 건 굉장히 좀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좀 당연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식량과학원에선 추적식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논에서 전기도 생산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과 함께 농가 소득도 이제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AI를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스타트업 회사도 존재합니다. 오늘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식량 주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용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 32곳의 해수 방사능 정보를 분석이 끝날 때마다 온라인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우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위원회가 해수 방사능 감시 결과를 1년에 한 번 보고서 형태로 공개해 일반인이 최신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개된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서 지점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발급과 이용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앱과 지문을 활용한 간편인증 등의 도입으로 국내 주요 사이트의 전자서명 발급 시간이 기존 6분 7초에서 1분 4초로 줄고 이용 시간은 3분 17초에서 26초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편 인증 건수가 기존 8,520만 건에서 1억 180만 건으로 20% 늘었고 간편 인증을 도입한 사이트는 30곳에서 54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 10,000명의 게놈 정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니스트와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6년 시작된 울산 10,000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사람 4,700명과 질환자 5,300명 등 만여 명의 한국인 게놈 정보를 수집하고 해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의 유전적 특징을 정밀하게 지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특정 질병의 원인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존의 말라리아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미 노바백스와 공동 개발한 말라리아 백신의 임상 2상 결과 예방 효과가 77%였다며 현재 승인된 유일한 말라리아 백신의 예방 효과인 30%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 말라리아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아프리카의 4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수젠텍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젠텍은 손끝을 찔러 나온 피를 이용해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체 자가진단 키트가 미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자가진단 키트는 미국 소형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을 쓴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유, 방지에 쓸 수 있고요. 방탄복 또는 자동차나 항공기에 대한 복합재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의 과학기술을 빛낼 창의적인 리더 연구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 자연에서 찾은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복합 소재를 만들어 방탄복, 자동차, 항공기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연구 중인 기계공학자 김재환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